만약 한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수백 년간 은밀히 이어져 온 어느 사상 공동체의 손에 의해 조종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병자호란의 치욕스러운 패배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은 겉으로는 청나라에 복종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맹세를 통해 거대한 복수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밀본처럼 작동했던 사상적 흔적과 숨겨진 인물들이 존재했죠. 단순히 지나간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패배의 굴욕 속에서도 한민족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이들의 치열한 정신투쟁을 함께 들여다볼 기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움직인 그 은밀한 힘을 통해 우리가 알던 역사의 이면을 파헤쳐보는 여정, 지금 시작해볼까요? 1637년 겨울, 삼전도의 차가운 바람은 조선의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인조 임금께서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하며 9번 머리를 조아렸던 그 치욕스러운 순간은 단순한 패배를 넘어 조선의 정신에 깊은 상흔을 남겼죠. 백성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수많은 이들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고 국토는 황폐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청나라에 대한 표면적인 복종을 이행해야만 했지만 조선 지식인들의 가슴 속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절망만이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는 비장한 결의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은밀히 태동하기 시작했죠. 병자호란 이전까지 조선이 사대했던 명나라에 대한 의리, 그리고 오랑캐라 여기던 청나라에 대한 증오가 뒤섞여 존주론이라는 사상적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무릎은 꿇었을지언정 정신만은 잃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였죠. 당시 유생들은 청나라 사신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어두운 서재에서는 등불을 밝히고 명나라 역사를 탐독하며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삼전도의 치욕을 잊지 않으려 애썼고 언젠가 이 분노를 대갚아주리라 다짐했죠. 소수의 지식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존주론을 논하며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마치 지하에 뿌리내린 나무의 줄기처럼 이들의 은밀한 결의는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었죠. 어떤 학자들은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숭정제의 상징물을 몰래 숨겨두고 경배하며 잃어버린 대의 명분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의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정통성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신적 저항이자 패배의 굴욕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려는 간절한 희망의 표현이었죠. 이처럼 조선의 지식인들은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분노와 복수의 열망을 존주론이라는 사상적 토대 위에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밀한 움직임은 머지않아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사상적 성체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구체화했을까요?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연 조선의 지식인들은 겉으로 드러낼 수 없던 분노와 복수의 열망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하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들의 의지를 실현해 나갔을까요? 병자호란 이후 조선 지식인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렸던 명나라에 대한 굳건한 의리와 청나라에 대한 뜨거운 분노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점차 하나의 거대한 사상적 흐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는 우암 송시열이라는 시대의 거목이 우뚝 서 있었죠. 그는 스승인 김장생과 김집 선생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학통을 이어받아 존주론을 개인의 은밀한 신념을 넘어 조선 전체를 관통하는 시대의 대의로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물방울들을 한데 모아 거대한 강줄기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송시열 선생은 제자들에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오랑캐에게 무릎 꿇었던 조선의 정통성과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기림을 끊임없이 역설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메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 수많은 유생들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어 뜨거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 불씨는 곧 청나라를 정벌하고 명나라의 원수를 갚겠다는 북벌론이라는 거대한 열망으로 타올랐죠. 그들은 청나라를 오랑캐로 규정하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통해 조선의 정신적 독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등대를 바라보듯 그들의 눈은 오직 북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뜨거운 열정만큼 녹록지 않았습니다. 청나라는 이미 만주와 중국 대륙을 아우르는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했고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은 국력면에서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했죠. 북벌론은 조선 지식인들의 이상적인 외침이자 간절한 염원이었지만 물리적인 힘으로 청나라를 정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었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고뇌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조선의 자존심을 향한 그들의 굳건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직접적인 복수를 할 수 없다면 정신적인 방법으로라도 잃어버린 대의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결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만동묘라는 조선 지식인들의 사상적 성체가 구상되기 시작합니다. 만동묘는 단순히 멸망한 명나라 황제를 기리는 사당을 넘어 조선 지식인들의 존주 정신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이자 마치 비밀스러운 결사 조직인 밀본처럼 작동하는 은밀한 사상적 중심지가 될 예정이었죠. 이는 단순한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잃어버린 정신적 뿌리를 되찾고 끊어진 명나라와의 상징적인 연결고리를 다시 잇겠다는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송시열 선생은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만동묘 건립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숭정제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와주었던 신종 황제를 함께 모실상 부지를 물색하고 그 장소에 담길 의미를 깊이 새겼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듯 그는 이 사상적 씨앗이 조선 땅에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염원했죠. 만동묘 건립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막강한 청나라의 예리한 감시와 더불어 조선 내부의 현실론자들로부터의 비판과 견제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시열 선생과 그의 굳건한 제자들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집념으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등불 하나에 의지하여 길을 찾아가듯 그들은 잃어버린 대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만동묘의 현판이 위풍당당하게 걸리는 순간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격과 뜨거운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만동묘는 이제 조선 땅에 우뚝 선 명나라의 상징이자 존주론을 신봉하는 지식인들의 은밀하고도 신성한 성지가 된 것이죠. 이곳에서는 멸망한 명나라 황제에게 제례를 올리는 엄숙하고 경건한 의식이 거행되었고 전국의 유생들은 만동묘에 모여 존주론의 의미를 깊이 논하며 격변하는 시국의 방향을 함께 토론했습니다. 만동묘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자호란이라는 뼈아픈 패배의 굴욕 속에서도 민심적 자존심과 정통성을 지키려 했던 조선 지식인들의 굳건한 정신이 응축된 거대한 기념비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히 서서 험난한 시대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대의를 지키려는 그들의 은밀하고도 비장한 약속이 담긴 장소였죠. 이처럼 만동묘는 단순한 사당을 넘어
조선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사상적 흐름의 중심이 되어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물결은 언제나 잔잔하지만은 않죠.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만동묘가 상징하던 존주론의 정신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시련의 파도와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한 그루의 굳건한 나무가 사나운 폭풍우에 맞서듯 만동묘는 격변하는 시대의 한가운데서 그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했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신성한 공간과 그 안에서 피어난 사상적 흐름에도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조선의 근대화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은 만동묘에게 드리워진 가장 어둡고 거대한 그림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원군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서원과 사우들을 정리하며 국가 재정을 확립하고 과도하게 비대해진 유림 세력을 견제하려 했는데요. 이때 만동묘 또한 그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왕실의 권위를 재정립하고 혼란스러운 민생을 안정시키려고던 대원군의 강력한 개혁 의지 앞에서 만동묘는 시대착오적인 명분에 얽매인 상징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만동묘를 철폐하라는 엄중한 어명이 전국에 내려졌고 관군들이 만동묘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만동묘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조선 지식인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존주론이라는 굳건한 사상적 맥락을 이어가는 마지막 보루였기에 이를 지키려는 이들의 저항 또한 격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유생들과 학자들이 만동묘의 문을 걸어 잠그고 철폐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며 목숨을 건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불씨를 온몸으로 막아내려는 듯 그들은 만동묘가 상징하는 대의를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죠. 어떤 이들은 관군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만동묘를 지키려 몸을 던졌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은밀히 모여 재건을 모색하고 만동묘의 정신을 담은 기록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치 숨겨진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애썼습니다. 비록 만동묘의 건물은 한때 폐허가 되고 찬바람만 휘몰아치는 쓸쓸한 흔적만 남기도 했지만 그 정신의 불씨마저 꺼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낡은 비석 하나, 빛바랜 기록 한 장, 혹은 어느 노학자의 깊은 눈물 속에 만동묘가 품었던 숭고한 정신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죠. 마치 땅속 깊이 뿌리내린 씨앗이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마침내 봄이 오면 다시 싹을 틔우듯 존주론의 정신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대원군의 집권기가 끝나고 시대의 경랑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만동묘는 놀랍게도 다시 복원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 억압받았던 사상과 정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역사의 전면에 나서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죠. 수백 년간 이어진 만동묘의 비석과 거기에 새겨진 기록들은 당시 인물들의 고뇌와 결의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의 역사가 아닌 병자호란의 치욕 속에서도 민족의 정신적 자존심과 정통성을 지키려 했던 조선 지식인들의 끈질긴 투쟁이자 결코 꺾이지 않는 대의를 향한 숭고한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만동묘는 그렇게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내며 조선 후기 사회에 깊은 사상적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흔적들이 과연 어떤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냈을지, 그리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이 후대에 어떻게 이어져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했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만동묘가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내며 조선 후기 사회에 깊은 사상적 흔적을 남겼음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이러한 흔적들이
과연 어떤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만동묘를 통해 면면이 이어져 온 숭고한 정신은 후대에 어떻게 전해져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했을지,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물리적인 북벌은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라도 만동묘에 깃든 존주로는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굴욕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정신적 주체성을 굳건히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었던 것이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밀본처럼 이 사상은 은밀히 퍼져나가며 시대의 흐름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이끌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몇몇 학자들의 주장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과 지식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어 나라의 근간을 지탱하는 힘으로 작용했던 셈입니다. 병자호란의 치욕 속에서 꺾일 뻔했던 민족의 자존심이 만동묘를 통해 다시금 살아 숨쉬게 된 것이죠. 이처럼 만동묘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조선 후기 사회의 중요한 정신적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혹은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만동묘가 상징하는 정신은 조선 지식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의 사상적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유산은 훗날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는 위정척사 사상으로 이어져 근대 조선의 저항 정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외세에 굴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는 바로 만동묘가 대변하던 존주론의 맥락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나아가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을 향한 의병 활동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으니 그 영향력은 실로 한 시대를 넘어 다음 시대로, 그리고 그 다음 시대로 면면이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땅속 피 흐르는 지하수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하며 역사의 큰 줄기를 형성했던 셈이죠.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만동묘를 지키려 했던 수많은 숨겨진 인물들의 끈질긴 혼신은 사상의 불씨를 결코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보존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폐허가 된 터 위에서 혹은 낡은 기록 한 장 속에서 그들은 만동묘가 상징하는 패배의 치욕 속에서도 민족의 정신적 자존감을 지키려 했던 숭고한 의지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 전해주려 애썼던 것이죠. 이러한 끈질긴 저항과 보이지 않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동묘는 그렇게 억압과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내며 역사의 경랑 속에서 한민족의 정신적 뿌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상징이 되어 주었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땅에 수백 년 전 치욕과 절망 속에서 피어난 밀본과 같은 은밀한 사상 공동체의 흔적이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지금, 만동묘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한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끈질긴 투쟁의 상징이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만동묘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만동묘가 품었던 그 숭고한 정신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움직인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역사의 이면을 파헤쳐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시대를 움직인 보이지 않는 힘을 찾아 떠나볼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만동묘가 던지는 이 깊은 질문을 함께 곱씹어보는 건 어떨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굿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